과도하게 긴장한 저를 먼저 알아보신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농담을 먼저 해주셨고 가족들 모두 한마디씩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려는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죠. 가족들 모두 온화한 얼굴을 보니 여자친구처럼 밝고 선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가족들 전부 반가웠지만 그 중에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처남이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워낙 자주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처음 봤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건 저희 형 생각이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행동을 많이 불안해한다는 걸 알았던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듯 처남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민 씨 누나, 유미 씨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에요. 전 정민 씨 이야기를 누나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이건 정민 씨가 동화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 집에 가족분들과 있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부탁해요. 말은 최대한 조심하게 하되 표정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최대한 처남이 느낄 불안감을 줄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방문이 어색한지 처남이 저를 보고 덜덜 떨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 불안함의 원인이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맞는 행동이지만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온 거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전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미야, 잠깐만. 정민이가 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진정 좀 시켜줄래? 잠깐만 오빠. 정민이 좀. 여자친구는 어머님 곁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이라 처남을 진정시키는 걸 형님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분명 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확실한데 형님께서 처남이 어떤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자폐를 가진 가족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딴 원인을 찾고 있는 형님의 말을 신경 쓰게 되었죠. 결국 계속 헛다리를 짚던 형님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처남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자기도 답답한지 유미와 어머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수가 없었고 제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 처남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는 제가 집을 찾아와 가족들 모두 당황을 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방 안으로 처남을 혼자 보내는 건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폐를 겪는 사람들마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곳이나 혼자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는 했죠. 그래서 그 행동 또한 처남의 안정을 찾는 행동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처남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곤 저를 포함해 가족들 모두 놀라 방 안으로 가게 되었죠. 문을 열고 보니 방 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자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처남은 밀폐된 곳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방 밖으로 나가려는 처남을 형님과 아버님께서 말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그쪽 발 잡으세요. 이 새끼. 아니 정민이 너 왜 이래? 어딜 가려고 이러는 거야? 밖에 가면 안 돼. 우선 앉아봐. 박정민, 가만히 있지 못해?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다들 자폐를 가진 가족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하나같이 강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저럴까? 원래 조용한 애인데 이서방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유미야, 이서방 이 방으로 얼른 데리고 가라. 여기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 유미 가족들에게 처남을 맡기다 사람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천암과 초면이긴 했지만 제가 나서서 진정을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제가 천암 진정시키겠습니다. 우선 아버님, 천암을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빼시면서 천암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신체 너무 접촉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다 온 집안이 이 꼴이라 되면... 아버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가 한 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에게서 속박이 풀린 천암은 거실 중앙으로 갔고 같은 자리를 돌며 자신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어요. 바로 전보다는 진정이 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을 학대할 만큼 흥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암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천암이 자주 입는 옷 중에 최대한 무거운 옷 좀 주세요. 그리고 유미야, 평소에 천암이 좋아하는 것 좀 줘봐. 유미와 어머님에게 옷과 인형을 받은 저는 이불을 가지고 천암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아, 이거 정민이 친구지?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민이 조금 덜 무서울 거야. 그리고 인형 친구랑 형이랑 정민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가볼까? 거기는 정민이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하거든. 이거 입고 형이랑 가보자. 천암에게 옷을 입힌 저는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암이 안정이 될 때까지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 건 모두 자폐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 평소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주 입는 무거운 옷으로 안정감을 주면 흥분이 멈추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일종의 보호막 같은 의미였고요. 밀폐된 곳에 불안함을 느끼는 걸 보며 역효과가 나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한 채로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아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불 안으로 들어간 천암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며 계속 천암의 상태를 지켜보기만 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천암이 저에게 눈을 마주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물어왔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충분히 안정이 되었다는 말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천암은 진정이 되었지만 제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이서방, 다 된 건가? 확실히 전문가에서 그런가 다르긴 다르네. 온 가족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쉽게 하고 정말 대단해. 우리 정민이가 좋은 매형을 두게 되었네. 아닙니다. 다들 헤어지나 행동일 텐데 저 때문에 당황하셔서 그렇죠. 천암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진정되었으니 하던 일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귀한 손님한테 패를 끼치면 되나? 예, 정민아 일로 와. 너희 매형에게 귀찮게 굴지 말고 형한테 가서 놀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천암을 굳이 형님에게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전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어머님을 말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마저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천암 반응을 상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를 하게 되었고 후식을 먹으며 여자친구와는 결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가족들 모두 제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게 반기셨고 오히려 저희 집과 형편이 비교가 된다면서 미안해하셨습니다. 좀 전의 일을 제외하곤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 이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던 도중 화장실이 급했던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화장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말릴 틈도 없이 천암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천암을 달래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천암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습니다. 가족들이 정민이 쾅 돈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뭐라고 정민아? 가족들이 정민이 쾅 돈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형은 안 그래.
돈을 누가 받아? 그리고 쾅은 무슨 말이고? 쾅. 정민이는 쾅이란 소리를 내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단어에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죠. 순간 아까 전에 봤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당황을 했다고 하나 여자친구의 가족들, 자폐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어설퍼 보였어요. 오히려 잠깐씩 보였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보니 방치나 학대에 의심되기까지 했죠. 거기다 처남이 말하고 보여주는 쾅이라는 단어와 상처, 그 다음 이어지는 돈까지 분명 처남을 이용해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지만 설마 싶었던 저는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처남을 구슬려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죠. 쾅 하면 많이 아팠겠다. 근데 가족들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혹시 돈 주는 사람들이야? 그때 처남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입을 막는 행동을 번갈아가며 했어요. 안 돼. 말하면 돈 못 받아. 그 말을 듣고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남이 여자친구의 가족들 중 누군가에게 보험 관련된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누가 처남을 범죄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에 여자친구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을 했던 저는 처남을 저희 시설로 데리고 도망을 치기로 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남이 이해할 수 있게 밖으로 도망치자고 설득을 시킨 후 저는 문을 박차고 맨발로 처남을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저를 보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 손에 붙들려 같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처남을 보곤 아차 싶었는지 급히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급히 차를 탔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시설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론한 사실들을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게 되었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신고를 하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을 하며 출동을 해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저희 시설의 법적 자문을 도와주시던 변호사님까지 시설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처남을 설득시키며 학대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것인지, 익숙한 집과 보호자인 가족들을 떠나왔는데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후 가족들에게 받게 될 보복이 무서운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대화의 주제를 돌리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자폐 증상들을 보였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 휴대폰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로 인해 난리가 나 있었고요. 사라진 동생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말을 할까 싶어 불안한 건지 이전에는 여자친구 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설이 가득한 메시지도 있었죠. 그러한 가족들의 조급한 모습을 보자 전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분들과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여자친구 가족들이 처남에게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을 벌었기에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처남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죠. 처남에게는 절대 이전과 같은 일을 겪도록 두지 않겠다고 한참 동안 안심을 시킨 뒤에야 피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물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성상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사건의 기억을 흐름대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힘들어했으니까요. 우선 저에게 설명했던 보험금 범죄에 관련된 진술을 가지고 경찰분들께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처남이 겪고 있던 피해 사실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한 가족이 맞는지 경찰분들에게 다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우선 처남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은 건 아주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할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폐 중증도에 맞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경찰분들에게 듣기로는 처남이 자폐를 가진 것이 창피하여 최대한 외부인 접촉과 외출을 자제시키며 그 나이까지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으로 왔을 때 처남이 저에게 불안 증상을 심하게 보였던 거고 가족들도 전혀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처남을 꽁꽁 숨기며 키워오던 도중 우연히 처남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사고의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처남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일부러 사고를 당하며 합의금과 보험 치료비를 가해자와 보험사에서 받았는데 생각처럼 사고를 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직접 자기들이 자작극을 하기로 했답니다. 처남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처남 앞으로 나온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저희 시설을 찾아오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처남을 범죄에 쉽게 이용하려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였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여자친구는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폐를 가진 형이 있다는 사실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도요. 자폐 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접근을 하고 마치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 제 마음을 얻었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여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설프게 한 공부와 진심 없는 행동들로 인해 자신의 계획을 성공하기 직전 저에게 틈을 보이고 만 거죠. 모든 사실을 경찰분에게 듣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사람과 내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지내려고 했다니 정말 끔찍했죠. 이후 경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은 보험 관련 범죄와 장애인 학대한 혐의로 기소를 받았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험금 반환과 함께 사기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죠. 자폐를 가진 가족까지 범죄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했던 저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진 후였지만 그 사람들 모두 떳떳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수감되어 있는 걸 제 탓으로 넘겼죠. 얼굴 좋아 보이네? 세상 착한 순간 다 하더니 이런 짓을 해놓고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나 봐? 나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할 이야기 없어. 오늘 온 것도 정민이 보호시설 관련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일 끝내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 가족들과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잖아. 뭐? 잘 지내? 자폐를 가진 동생을 겨우 돈 몇 푼에 그렇게 만들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야? 정민이 우리 시설 오고 나서 정말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좋아졌어. 당신들만 아니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지금 잠깐이야. 당신들이 잘해주니까. 그런데 당신 평소에 내 동생 챙겨줄 수 있어? 당신은 아니라도 가족들 말고 내 동생 평생을 챙겨줄 사람 있다고 해? 결국에 가족밖에 없어. 그런데 당신이 우리 가족과 정민이 사이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걔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동의서 받으러 온 거야.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온 거고 내가 정민이를 끝까지 보살필 거야. 우리 시설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내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빌더라도 사회적인 보장제도 만들 거고.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 정민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제대로 된 보살핌이 없으면 또 경찰 신고 당할 거고
그러니 양쪽 다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실수적 위탁 보호하는데 동의해. 그렇게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씨름을 한 끝에 위탁 보호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었고, 정민이는 다른 가족들이 출소 후에도 저희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정민이에게 벌어졌던 일은 분명 파렴치한 가족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공백을 드라마나 저의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고 점점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단순히 잠깐의 열풍과 흥미거리로만 치부되지 않고 말이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